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민세입니다. 어 그 제가 아까 그 일부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새 보고 막 땅 보고 막 물 보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 같이 컴퓨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참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좀 되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 환상과 기억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학습시키는 내용들은 다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억에 좀 해당되는 것 같고 그 기억들을 학습을 시켜서 결국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의 세상에서 미디어 작가는, 아티스트는, 비주얼 작가들은,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모든 창작자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좀 오랫동안 했고요. 한 10년 정도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좀 작업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우리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새로 나온 어떤 기술 환경이 우리 주변을 어떻게 다시 비춰주고 있는가, 반추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업들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제 작업만 가지고 강연을 한 거는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안 해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리얼리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쿠르베라고 하는 사실주의 작가예요. 근데 저 쿠르베 작가가 왜 사실주의를 만들어 갔냐면요. 그 사실주의 이전에는 되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천사나 신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환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지 않는데 그렇게 막 되게 막 뽀샤시한 이런 모양이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던데라고 해서 사실주의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크루베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만 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실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실주의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저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에서 그때가 2010년도, 11년도가 그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전선망이라고 하는 이 망 자체를 음성 서비스, 문자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가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데이터 서비스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음성 서비스와 문자 서비스가 당연히 조금밖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대한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주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다가 데이터는 시각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물리적인 환경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커런시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근데 이 작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SNS에 사진을 올리고 친구 포스팅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내가 뭔가 댓글을 달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보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정보의 가치를 올려주고 높여주고 유통하는 이런 행동들을 물리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왼쪽에는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내가 검색한 검색어의 정보적인 가치만큼 뜨개질 기계가 운동을 해서 뜨개질을 해서 이 정보의 가치를 물리적인 스카프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작업이 제 기억이 2011년, 2년에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때는 한참 데이터에 되게 열광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공공 데이터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환경도 그렇고요. 이 학습시킬 만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0, 11년도 그때 초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공공 데이터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이걸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시 차원에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개방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루 동안에 서울시가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을 했는가를 우리가 데이터로 공개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건 데이터 형태 중에 XML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인데요.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데이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 내용들이 공개가 돼도 저 정보들을 이해할 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공공 데이터라고 개방을 해서 안 쓰면은 조금 공공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각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해본 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하루에 서울시가 거의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의 사업을 승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면은 100억을 썼냐, 200억을 썼냐 그 액수가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액수보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어떤 사업을 했느냐 그 사업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사업명을 오히려 크게 보여주는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처음부터 미술관에서 전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 주변에 공공 스크린이 많이 있잖아요. 강남대로도 있고 막 그 광화문에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공공 스크린에서 올 하루 동안 서울시가 어느 사업에 얼마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면은 굉장히 도시 차원에서 뭔가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공공 스크린을 접근한다는 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많은 민원들이 또 나오잖아요. 왜 저런 걸 했냐, 뭐 어쩌냐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엔 미술관에서 저희가 소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요.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조금 더 객관적인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굉장히 오해와 그다음에 바이어스된 이런 해석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변해서 나의 생각이 좀 균형을 잡지 않을까. 그런데 균형 잡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우리가 행동을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행동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보고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계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게 한 2015년도부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모델들이 컴퓨팅 파워가 조금 더 되게 개선이 되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우리가 기계가 결국에는 우리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해본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듀스 101의 프로젝트였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때 한창 그 프로듀스 101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K-팝 아이돌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100명 정도의 101명이었죠. 101명 맞죠? 101명의 그 지원자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학습을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K-팝 스타를 이 아이돌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저 101명을 모아서 A 등급부터 그때 F 등급까지 등급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A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모아서 얼굴을 사진을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B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얼굴 사진을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해서 프로듀스 101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그러면 학습시킨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학습이 되는 모델이 굉장히 바이어스가 걸린 이걸 오버피팅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내 얼굴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나는 저 등급 중에서 몇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까를 해볼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어요. 이거는 뉴립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학회에서 이게 소개도 됐거든요. 제가 몇 등급인지는 밝히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역시 기계는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재밌는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또 하나 작업은 뭐냐면요. 이것도 뉴립스에서 저희가 소개가 된 건데, 사람은 음악을요 들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듣지만은 이 기계 시스템은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성에 따라서 음절을 분해를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약간 아까 말씀드린 환상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하는 방법과 기계가 인지하는 방법은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가 사람의 두뇌를 닮아 있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정보를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한다던가 중요하게 기억된 정보들을 모아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람들과는 약간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만약에 음악을 이해를 한다면은 음악이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 뭐 이런 작업들을 해보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 작업은 다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새로운 버전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글 아트앤컬처랑 같이 작업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후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지구 온도가 1도, 2도씩 올라가게 되면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은 얼마나 사라지게 될까? 그러니까 지구가 1도와 그 온도가 올라가면은 꿀벌은 몇 퍼센트가 남고 2도가 올라가면은 사자는 얼마나 사라지게 될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집한 데이터로 학습이 돼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A 그룹으로 갈 건지 B 그룹으로 갈 건지 C 그룹으로 갈 건지 분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생성형 모델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 먼저 분류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존재하는 건데, 사실 그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 꿀벌이 몇 퍼센트가 사라지게 될까는 일어난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미래의 얘기잖아요. 상상의 얘기잖아요. 그럼 예측 데이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읽고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동식물들을 온라인상에서 다 긁어 모아요. 한 몇만 장의 사진을 모은 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에다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사자는 사자끼리 모여있게 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모여있게 해서 이렇게 온라인 지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저런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변화는 있는데 체감하기가 어려웠을 때 과연 내 주변에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어떻게 내가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준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을 좀 활용한 이런 툴들을 개발을 했고요. 근데 이런 툴들까지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좀 분류형 모델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분류형 모델보다는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인공지능 환경에다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을 시켰더니 중요한 정보들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합성 비주얼을 만들고 합성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 모델이 하고 있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습된 거는 데이터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은 사실에서 중요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재조합을 하다 보니까는 초현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사실과 초현실 그 어디 중간쯤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성형 AI 모델 나온 것 중에 이제 언어 모델과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처음 작업을 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 중에 그 마블 코믹스에서 슈퍼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능력들이 어떤 주인공들은 중복되기도 하고요. 어떤 초능력은 특정한 주인공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초능력들만 모아가지고 이 초능력을 인간화시키면은 어떤 형태의 인간이 될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결과까지 도출을 하는 것이 지금 생성형 모델과 같이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언어 모델과 같이 작업하고, 그러니까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지 작업을 하는 저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사실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브라질에서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데이터가 있어요. 브라질에 있는 여러 가지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심각했던 교통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던 교통사고, 그리고 이 교통사고 위치 이런 정보들을 가져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숫자적인 데이터인데 그 현장에 어떻게 벌어졌을까, 그 현장에 교통사고는 어땠을까를 인공지능 시스템과 같이 재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모델은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것만 같은 사실에 근거한 어떤 현장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인 거예요. 이거는 태양 주변에 또 소행성의 위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이 중간에 있고 주변에 소행성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데이터들을 매핑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생성형 AI 모델과 함께 작업을 좀 해보면은 내가 태양의 중간에 서서 주변의 별들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태양의 중간에 서서 주변의 별들을 관측할 수 있게 사실이지만 사실이지 않은 넌픽션이지만 픽션 같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 지괴에 관한 건데, 이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지각 변동에 대한 데이터들을 언어 모델과 챗GPT나 이런 그 클로드 같은 모델과 함께 얘기를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시각적인 작업을 도출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음악 작업 같은 경우에 또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만든 다음에 저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서 좀 더 환상적인 어떤 비주얼 자체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로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전에 살고 있던 세상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의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공공 데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2014년도에 작업을 했던, 그때는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모아와서 그 사실 자체를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최대치였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있냐면은 그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소설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단기 국외 훈련에 관련된 재정 정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재정 정보를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언어 모델과 같이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을 수 있지만은 인공지능과 함께 환상적으로 좀 더 초현실적인 세계로 같이 옮겨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인지를 하게 되면은 행동이 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답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실 제가 테드의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온 게 2014년이었거든요. 지금이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리오에서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요, 세상이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요, 세상은 나아질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이런 기술 환경이 사실이라는 게 있고요, 초현실이라는 게 있고, 뭔가 환상적인 게 있고,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변화하고 있는 이 기술 환경을 좀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 개개인별로 다 다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하던 일들이 연장선상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으면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런 많은 기술의 혜택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찾고자 하는 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